안녕하세요. 김순혜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김순의 할머니는 올해 79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밭으로 나가 허리를 굽히고 해가 질 때까지 땅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흙이 끼어 있었고 손등은 주름과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젖고 겨울에는 동상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김철수를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웠더니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 방, 저녁에 밥을 먹어도 혼자, 밤에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밥 먹어요라고 습관처럼 말하다가 빈자리를 보고 헛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하지만 셋 다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뿔뿔이 흩어져 살며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에 치이며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엄마 괜찮아. 그럼 저 바빠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너희나 잘 살아라. 할머니는 외롭다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오래된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도 예쁜 옷 하나 입어보고 싶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농사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할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옷도 늘 검은색, 회색, 갈색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아껴 쓰며 자식들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마침 오늘은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이제 좀 꾸며도 되지? 당신 안 혼내지? 평생 당신 위해, 애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 좀 나도 예쁜 옷 하나 입어보고 싶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남편의 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백화점은 할머니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앞에 섰을 때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건물, 반짝이는 간판, 회전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모든 게 화려하고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할머니는 가방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회전문 앞에 섰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들어가지? 뒤에서 젊은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빨리 좀 들어가세요. 길 막지 말고.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회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아 문에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부셨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환한 조명,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디스플레이 모든 게 너무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점퍼와 편한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괜히 왔나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스비도 냈고 용기도 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아냐, 나도 손님이야. 내 돈 쓰러 온 거야. 당당하게 보면 돼. 할머니는 안내판을 보고 3층 여성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아 비틀거리자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크게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조심 좀 하시지. 할머니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옷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옷들을 구경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 부드러운 카디건, 우아한 블라우스 모든 게 예뻤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옷이 이렇게 비싸?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연금과 농사 수입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옷들을 구경하던 중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은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한 보라색 원피스였습니다. 소매는 7부로 적당했고 허리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수수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옷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58만 원이었습니다. 비싸긴 한데 그래도 예쁘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옷에 손을 뻗었습니다. 천을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실크 혼방이었습니다. 이 옷 입어보면 예쁘겠다.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직원 2명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한 명은 박지영, 다른 한 명은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직원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명백히 불쾌했습니다. 마치 뭔가 더러운 걸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바지, 낡은 운동화 할머니의 모든 것을 스캔하듯 봤습니다. 박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까요? 그 말투는 친절한 척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 차가운 눈빛, 경멸이 담긴 어조. 할머니는 원피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순간 두 직원이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옷 가격이 58만 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크 혼방이거든요. 그 말투에는 당신이 살 수 있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입어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뭐 사시긴 하실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시려는 건 아니시고요? 할머니는 그 말투에서 명백한 무시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입어보고 싶어서. 박지영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카드로? 어르신들 카드 있으세요? 그 말투는 명백히 조롱이었습니다. 최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탈의실 저쪽에 있으니까 가보세요. 근데 어르신, 옷 입으실 때 조심히 입으세요. 더럽히시면 안 되거든요. 더럽히다니. 할머니는 그 단어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더럽다는 건가?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옷을 들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 김치 냄새 안 나? 진짜네. 가방에 뭐 넣고 다니시길래? 설마 도시락? 아니면 반찬? 아휴, 이런 분은 저렴한 매장 가셔야지.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데. 여기서 뭐 하려고? 사긴 뭘 사?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실 텐데. 시간 낭비야, 진짜. 저런 분들 오시면 진짜 짜증나. 매장 분위기만 망치고. 맞아.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잖아. 저런 분 옆에서 누가 쇼핑을 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무시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가난해도 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낡아도 빨래는 매일 깨끗이 했습니다. 손톱 및 흙도 매일 밤 비누로 문질러 씻었습니다. 머리도 항상 빗질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굶주린 시절에도 남의 것 훔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이웃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농사일, 품팔이,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용기 내어 들어온 이곳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치 냄새, 도시락, 저렴한 매장, 매장 분위기를 망친다. 그 말들은 할머니의 평생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직원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의 비웃음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모욕감이었을까요?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할머니는 원피스를 도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김치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큰 손주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주려고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김치통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어. 욕먹어도 참았고, 무시당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참았어. 근데 오늘은 오늘만은 못 참겠네. 두 직원은 할머니가 가방을 여는 걸 보고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지영이 최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가려나 보네. 다행이다. 최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괜히 들어와서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 실적에도 안 좋아. 하지만 할머니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김치통이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빨간 배추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양념이 선명했습니다. 두 직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박지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그런 거 꺼내시면 안 되는데요. 음식물 반입 금지예요. 최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그거 다시 넣으세요. 여긴 백화점이에요. 시장 아니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움직였습니다. 쾅! 묵직한 김치통이 공중을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박지영의 얼굴 한가운데로. 김치통은 그녀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코를 직격했습니다. 뚜껑이 날아가며 빨간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지영의 얼굴, 입안, 눈, 코, 이마, 셔츠, 넥타이, 정장까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배추 잎사귀 하나가 그녀의 입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 양념이 눈에 들어가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눈, 내 눈. 박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몇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김치통을 집어들고 남은 김치 속을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이 섞인 진한 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최수진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빨간 김치 속이 최수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턱, 뺨, 이마, 머리카락까지 한 번에 뒤덮었습니다. 고춧가루 양념이 그녀의 깔끔한 화장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가 모두 김치 국물과 뒤섞였습니다. 야, 뭐야? 이 미친. 최수진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들을 다시 집어 올렸습니다. 배추잎, 고춧가루 덩어리, 양념 묻은 김치 속 손에 잡히는 대로 모두 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던졌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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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의 머리, 어깨, 등에 김치가 날아가 붙었습니다. 최수진의 가슴, 치마, 다리에도 김치가 날아가 붙었습니다. 두 직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그만해요. 미쳤어요. 경찰 불러요. 백화점 매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얼굴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고소할 거예요. 최수진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매니저님, 매니저님, 빨리 오세요. 바닥에는 빨간 김치 국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배추 조각, 고춧가루, 양념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매장 전체에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김치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곧 매장 매니저가 뛰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태윤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직원 둘, 사방에 흩어진 김치, 물러서서 구경하는 손님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할머니. 무슨 일입니까? 매니저는 할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행패를 부리십니까? 박지영이 울며 매니저에게 달려갔습니다. 매니저님, 저 할머니가 갑자기 김치를 던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최수진도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김치통을 꺼내더니 저희 얼굴에 던진 거예요. 매니저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직원들한테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당신 지금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은 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저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떤 눈빛으로 날 봤는지,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매니저는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 뭔 짓을 한 거야? 박지영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친절하게 응대했을 뿐인데. 최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계단 쪽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사람들을 해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직원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매니저도 당황한 표정으로 중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제가 1층에서 건물 관리 담당자들이랑 미팅 중이었는데 직원한테 연락받고 놀라서 뛰어왔어요. 건물 관리? 직원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매니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매니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건물 관리 임대 총괄 대표 김도윤.
매니저는 명함을 보고 또 보고 다시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도윤 대표,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이 백화점 건물뿐 아니라 주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소유한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김도윤 대표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 백화점 건물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제 어머니이시고요. 순간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과 최수진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화점 건물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회사가 월세를 내는 바로 그 건물의 주인. 매니저는 급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도윤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몰랐으면 괜찮은 겁니까?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매니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지영과 최수진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진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치 던져서 미안하네. 근데 마음이 더 먼저 던져져서 그랬어. 너희들이 내 마음에 김치를 먼저 던졌거든. 그 말은 직원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도윤 대표는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손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들이 내가 옷 입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가격이 비싸다고 살 거냐고 물었어.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김치 냄새 난다고, 도시락 들고 다닌다고, 저렴한 매장 가야 한다고 수군거렸어. 김도윤 대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장 분위기 망친다고도 했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시간 낭비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평생 무시받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어.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 사려고 왔는데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윤 대표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리고 매니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도윤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목격자 있습니까? 그때 손님 한 명이 나섰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 다 봤어요. 이 직원들 정말 너무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비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김치 냄새 난다고, 저렴한 매장 가야 한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다른 손님도 나섰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매장 분위기 망친다는 말도 했어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또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영상 찍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김도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2명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지영, 최수진. 2분 지금 당장 유니폼 벗으세요. 박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최수진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발요, 저 이 일 잃으면 안 돼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대출도 있고,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김도윤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가족 먹여 살리려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셨어요. 그런 분을 당신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비웃었잖아요. 그건 대출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빚까지 지셨어요. 그런 분을 당신들이 저렴한 매장 가라고 조롱했잖아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도윤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에게 2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김도윤 대표는 매니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책임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이 매장 전체 직원 재교육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등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도윤 대표는 다시 직원 2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까? 2 직원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도윤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은 결과로 보이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2 직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는 직원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 미운 건 아니여. 너희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거야.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야.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게 남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가진 걸로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여.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온 것뿐이여. 나도 사람이여. 돈이 적든 많든, 옷이 낡든 새거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람이여. 그 말은 직원들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일했어. 땀 흘렸어. 세금 냈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뭐가 이상해? 옷이 낡다고, 김치 냄새 난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희들도 언젠가 늙어. 그때 가서 똑같이 무시당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희 부모님이 그런 대접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 말에 박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어머니 생각도 못하고. 최수진도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나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직원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고객 인권 존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했습니다. 외모, 나이, 성별, 직업으로 손님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할 것, 진심을 담아 응대할 것. 백화점 입구에는 큰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모든 손님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모십니다. 그 사건은 인터넷에도 퍼졌습니다. 영상이 SNS에 올라가면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할머니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나도 저런 할머니 되고 싶다. 직원들 정말 너무했네. 당연히 잘렸어야지. 김치 던진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잖아. 할머니 마음 이해간다. 모든 백화점, 아니 모든 서비스업이 이 영상 봐야 한다. 박지영과 최수진은 해고 후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어느 회사도 그들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둘은 작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으로 시장을 다녔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전히 김치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나눠주려고 항상 챙겨 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직원이 할머니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옷을 찾으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봤던 보라색 원피스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은 정말로 친절했습니다. 억지로 꾸민 친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친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예쁘네, 정말 예쁘네. 할머니는 그 옷을 샀습니다. 58만 원. 평생 모은 돈 중 일부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예쁘지?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 많고 적음, 옷이 화려하고 소박함,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돈이 적든 옷이 낙든 그 사람의 인생과 존엄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순의 할머니의 김치 한 통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참아온 모욕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 우리도 늙고 약해지고 누군가의 무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가진 걸로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온 것뿐이요.